오늘은 루소입니다. 루소는 1712년부터 1778년까지 생존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생해서 또 성장은 프랑스에 가서 이렇게 성장하고 활동을 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철학자이고 또 사회학자이고 교육론자이고 계몽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몽은 좀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학파가 계몽 사상가입니다. 교육학 저서 에밀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육학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에밀을 정말 필수 교과 과목으로 서같이 이렇게 애독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루소의 사상을 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에 있다. 네,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에 있답니다. 사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떤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학문의 근본은 사람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픈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환경을 보면 기계식,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계를 만드는, 획일화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초중고 대학까지 16년을 학교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오지만 정작 사회생활을 정말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학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새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 하면서도 바뀌지 않아요. 루소가 주장한 대로 교육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야 해요. 대한민국이 내일부터 인성교육법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사실 뒤늦게라도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긴 해요. 그러나 이거는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해요. 초중고 대학까지 16년을 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다운 교육을 따로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환영할 일이기도 하지만 한쪽 면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인성교육법이 시행이 되어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현재의 교육자들의 마인드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 인성교육을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교육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다움의 교육을 해요.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인문학 강사고 독서법 강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저한테.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저는 한결같이 대답을 해요. 엄마 아빠가 먼저 책을 읽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학교에 가서 가면 선생님들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말을 해요. 선생님들께서 먼저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책을 읽자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 말에 힘이 실리지. 나는 책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책을 읽어라 라고 교육을 할 때 과연 그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 힘 있는 교육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성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성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처는 가정이에요. 인성교육은 세 가지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첫째, 가정.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사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가정과 학교와 사회, 이 세 곳에서 인성교육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른 건 없어요. 부모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성인들이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걸으면서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행동하라 라고 교육을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이 완전히 정착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일부터 인성교육법이 대한민국에 시행이 되지만 그 인성교육이 시행된다고 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성인들이, 어른들이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거예요. 먼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다움을 자녀에게, 학생에게,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인성교육법이 시행이 되지 않아도, 어떠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사람다운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우리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